샤모니를 대표하는 장소를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곳이 애규 디 미디입니다. 애규 디 미디는 남쪽의 바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샤모니에서 보면 남쪽 방향에 바늘처럼 뾰족한 봉우리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정상 테라스는 무려 해발 3,824m로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하나입니다. 샤모니에서 약 2,300m 지점의 플랑드 레그까지 다시 애규 디 미디까지 두 번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케이블카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왜 바늘이라고 불리는지 이해되는 뾰족한 봉우리들이 연속해서 보입니다. 9월 초이지만 만년설이라 그런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녹지 않은 눈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거의 70도 가까운 경사로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발 아래는 절벽, 앞에는 빙하와 암벽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주변의 봉우리들이 점점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바스크에서 오신 분들로 보이는데 기념으로 노래도 부르시네요. 드디어 3,842m 정상 도착입니다. 케이블카 지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최종 정상이고 아래쪽은 이런 모습입니다. 애규 디 미디에서 바라보는 몽블랑 산맥의 모습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주변 산들이 그저 멀리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손을 뻗으면 만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데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니 그저 감개무량합니다. 르바당 르비드라는 유리 전망대도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그 전망대를 지나 둘러보면 그 유명한 몽블랑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저 길을 걸어서 오르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중간역인 플랑드 레귀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고도와 바람과 넓은 경사면이 있어서 패러글라이딩하기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하네요. 몽블랑 산맥과 샤모니 마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한데 실제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브레방은 샤모니 계곡 서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어 몽블랑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는 전망대로 유명합니다. 브레방에 오르면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은 샤모니 계곡의 초록빛 숲과 지붕들이 점처럼 펼쳐진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몽블랑 산맥의 눈 덮인 봉우리들이 높고 날카롭게 솟아있는 모습이 시원시원하게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보송빙하의 모습도 경이롭습니다. 브레방도 케이블카를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1999m의 플랑프라에서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2525m의 브레방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정상 부분이 구름으로 가려 있어 신비로우면서도 올라가면 무엇이 보일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구름 사이로 건너편 몽블랑이 보입니다. 브레방 정상에서 둘러보는 파노라마 뷰입니다. 몽블랑 산맥 전체가 시원하게 조망됩니다. 눈 덮인 몽블랑도 한눈에 잘 들어오는데 몽블랑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니네요. 참고로 안개가 끼면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조상님을 찾아야 합니다. 몽땅베르 메르드 글라스는 샤모니에서 가장 유명한 빙하 관광지입니다. 샤모니에서 빨간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몽땅베르로 올라가면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몽땅베르역에서 빙하로 내려가는 케이블카를 또 갈아타야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은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몽땅베르는 1913m, 메르드 글라스는 1500에서 1600m 지점이라 이번에는 내려가네요. 빙하의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빙하에 굴을 파서 내부를 구경하는 방식입니다. 드디어 빙하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빙하라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가장 깊은 곳은 200m도 넘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자연의 위력 그 자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평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거대한 얼음주름과 균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빙하가 흐르며 만들어낸 파도 같은 형태는 암벽과 얼음이 수천 년 동안 부딪히며 남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빙하의 연령층을 보여주는 얼음 표식도 설치되어 있는데 얼음층의 색, 기포, 먼지층 등을 통해 시대가 구분된다고 하네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면적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외부이긴 하지만 지금도 녹아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벨뷰는 샤모니 남쪽 레 우슈에 위치한 유명한 트레킹 코스 중 하나입니다. 최신식으로 바뀐 기차를 타고 몽말샤까지 이동한 뒤 벨뷰 전망대까지 트레킹하는 코스입니다. 몽라샤에 도착하면 몽블랑 산맥으로 둘러싸인 샤모니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곳의 해발은 약 1700m 정도이며 지금이 9월이라 눈도 없고 난이도도 높지 않아 트레킹하기 적당합니다. 기찻길 옆으로 트레킹 길이 나 있어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걷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전망대가 이곳보다 약 200m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중간에 경사가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트레킹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워낙 아름다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비록 비는 오지만 이런 그림 같은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네요. 트레킹 중간에는 덩그러니 서 있는 벨뷰 호텔도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세워졌지만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현재는 트레킹 이정표처럼 자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찻길 옆에 홀로 서 있는 이 호텔은 광활한 풍경 속에서 묘하게 쓸쓸해 보입니다. 그레방과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곳이 앙덱스입니다. 이 등선은 샤모니에서 가장 거친 산의 얼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드류와 그랑드조라스의 압도적인 실루엣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두 봉우리 사이로 보이는 U자형 계곡도 선명한데 빙하가 지나가며 만들어낸 흔적이라고 하니 더욱 신기합니다. 중간 지점인 플레제르에서 앙덱스까지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2000m가 넘는 산봉우리를 달랑 안전바 하나만 믿고 올라가는 셈입니다. 앙덱스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브레방과는 전혀 다른데 뾰족하게 솟은 봉우리들이 매우 야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발문은 샤모니 계곡의 동쪽 끝, 스위스 국경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발로신까지 기차나 버스로 이동한 뒤 케이블카와 리프트를 이용해 발무로 올라갑니다. 에귀디, 미디나, 브레방과 달리 이곳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능선과 초원이 특징이라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 매력입니다. 초원 사이로 난 산책로는 큰 굴곡 없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능선 위로 알프스 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고 넓은 초원과 산책길이 어우러져 한없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침 발무의 너른 풍경 속에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피로연을 즐기고 있었는데 마치 산이 결혼을 축복해주는 듯한 장면 같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송빙하는 샤모니 계곡 남쪽에 위치한 접근하기 가장 쉬운 빙하 중 하나입니다. 샤모니 계곡 하단에서 운행하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샬레 듀 글라시에르 보송에 도착합니다. 이 샬레 주변에는 빙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빙하의 모습입니다. 이 빙하는 몽블랑 정상에서 직접 흘러내리는 빙하로 유럽에서 가장 큰 고도차를 가진 빙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빙하가 흘러내려서인지 V자형 계곡 형태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평균 경사가 약 28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거대한 얼음 폭포 같은 경관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도별 빙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녹아 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하시는 샤모니 계곡의 서쪽, 몽블랑 방향으로 차로 약 10-15분 거리에 있는 알프스 산자락 사이의 작은 마을로 조용하고 전원적인 풍경이 특징입니다. 저희는 숙소를 여기에 잡고 루파이에 역을 이용하여 기차로 샤모니로 이동했는데 샤모니와 달리 혼잡하지 않아 산행 후 휴식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몽블랑 패스는 앞에 소개해드린 모든 장소의 입장료와 기차, 케이블카 등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멀티패스로 샤모니 여행 시 체류 기간에 맞는 패스를 사서 여행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샤모니로 세박디!